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갔다 오며 뉴 삼성 움직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달 말 설 연휴에 추가적인 출장행을 떠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에 이번에 출장을 또 갔다 온 이후에 과연 또 이 뉴 삼성 관련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하고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출장은 또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는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을지에 대해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한번 다시 뉴 삼성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건데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 뉴 삼성에 대해서 처음 다뤄드릴 때가 바로 언제였죠?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5, 6년 만에 미국 출장행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때 뭘 했죠?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확정 짓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 CEO 만나고 오고요. 그죠? 그렇게 또 들어온 다음 또 중동 쪽으로 가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 구상들을 펼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보여줬습니까? 뉴 삼성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요.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 밑에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간에도 급등이 쫙쫙쫙쫙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말, 즉 설 연휴쯤 해서 이번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출장을 갈 것이다라는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또 어디로 출장을 갈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또 어떤 종목군들이 될 것인지, 이런 흐름을 한 번에 싹 한번 잡아보고 우리가 남들보다 미리 한 발 더 앞서서 관련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뉴 삼성에 대한 강의를 거의 한 3, 4편 찍은 것 같은데요. 이번이 거의 5편째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또 시총 1위 기업이자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들의 자금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놓여질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예요? 질적 성장에 대한 원동력을 찾는다면 그 밑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뉴 삼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좀 강조를 드리는데, 자, 요 뉴 삼성,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장에 따른 뉴 삼성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 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년간 무려 40조 원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뉴 삼성 움직임에. 그죠?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AI, 로봇 이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쪽에 좀 팔로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과 중동에 출장을 갔다 온 이후로 이 뉴 삼성 행보가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출장이 또 더욱 중요해졌다. 왜? 이번 출장에서는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수혜주들이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 깊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슈를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재용 이달 말 출장길에 오를 듯 글로벌 경영 속도가 붙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뭐라 합니까? 본문 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이달 말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이용해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이후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27일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 경영자를 초청했기 때문이다. 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 이후로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애초에 예상이 되었었다라고 해요. 연말연시 재판 휴정기를 이용해 해외 출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획을 좀 더 늦춰 설날이 껴있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지난달 23일 법정에 출석한 뒤 내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죠. 즉, 해외 출장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북미 출장을 시작으로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 출장까지 뉴 삼성으로의 변화를 위한 경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뉴 삼성, 뉴 샘성에 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출장을 갈 것이다.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력한 출장 주보가 어디냐? 중국, 차이나. 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기존 소비자 가전과 정보기술 모바일을 통합한 DX 부문 산하에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중국 사업 챙기기 대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통합한 DX 부분이 또 부각이 됐었는데 여기에 중국 사업 혁신팀이 신설이 됐구나.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을 챙기는 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기에 이번에 중국 쪽으로 출장을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한종희 부회장 직속인 이 조직은 인사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전사 파트와 사업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부 밑에는 모바일을 담당하는 엔맥스 부분과 그 다음에 DX 부분을 뒀다. 올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높지만 중국 내 삼성전자 입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출시한 이 폴더블 폰도 국내외에서는 흥행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금 삼성전자 가장 최근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로 가장 높은데 오히려 지금 중국 내의 삼성전자 입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점유율이 큰 캐시카우의 지금 입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가장 큰 캐시카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신설팀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정부 회장이 이번에 중국 쪽으로 출장을 가서 이 부분을 조금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중국 산시성 시안과 수저우에 각각 반도체 생산 공장과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가 투자한 시안의 반도체 제2공장은 거의 완공 단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해 5월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연말에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심지어 이번에 중국의 시안 봉쇄로 낸드 생산량이 또 감산이 됐어요. 왜?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낸드 플래시 공장 생산량 축소하기로 발표가 됐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동안 비상체제로 운영해왔던 시안 공장 운영이 봉쇄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생산 라인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의 그 시안 공장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포인트. 뉴삼성 투자 포인트를 바라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에 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겠냐 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중국이었다. 왜? 일단은 전체 매출 비중의 30%를 하지만 점점 이제 삼성전자의 입지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 중국의 시장 파악과 그다음에 문제점 이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최근 이제 중국의 시안 공장. 자, 아까도 봤다시피 여기 시안 공장이 거의 완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시안 반도체 공장이 거의 완공되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 최근 이제 시안 쪽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제한적인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공과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중국 쪽으로 한번 출장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디 유럽도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왜?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초미세 공정 핵심 설비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우선. 가장 중요해요.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장비가 EUV 장비라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인 EUV 왜? 자, 파운드리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누구를 잡아야 돼요? TSMC를 잡아야 돼요. 대만의 TSMC가 점유율 1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를 뛰어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얘랑 기술적인 격차를 좁히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격차를 좁히고 앞서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초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 7나노에서 5나노, 3나노로 점점 저 초나노로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EUV 장비다. EUV. 오케이. 그래서 이 장비를 따와야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기술적인 격차를 오히려 우위를 점하면서 삼성전자가 TSMC를 또 앞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EUV 노광 장비 확보이다. 근데 EUV 이 노광 장비를 누가 네덜란드의 ASML ASMR 아니에요. 이렇게 소근소근 말하는 거 아닙니다. ASML입니다. ASML 기업 이름입니다. 얘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서 CEO 등을 만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가서 ASML 쪽으로 야, 우리한테 장비를 좀 팔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좀 싸바 할 가능성 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가뜩이나 지금 뭐가 ASML의 베를린 공장에 화재가 났대요. 오늘 나온 건데, 자,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ASML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장비인데,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이 되는 장비인데 화재 때문에 공급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기존에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이게 더 줄어들 수가 있겠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뭐 TSMC 그다음에 인텔 뭐 이런 애들이 다 지금 ASML 쪽으로 장비를 따오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디? 자, 일단은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중국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이다. 유럽. 그래서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장, 즉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따라 사실 가장 중요한 EUV 장비를 사실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유럽의 ASML
쪽과의 협업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지금 최근 ASML 화재로 인해 장비 공급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뉴스 볼게요. 이재용 설 연휴 해외 출장 중국과 유럽에서 뉴 삼성을 구상한다 라고 하는데 본문 볼게요. 뉴 삼성 만들기에 발벗고 나선 이재용 부회장이 설 연휴 기간을 이용해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전반적인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중국이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유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라고 하죠. 오호라, 여기에서도 중국과 유럽 쪽 위주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재계에선 다음 행선지로 중국이나 유럽을 꼽는다. 중국은 삼성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DX 부문 산하에 아까 얘기했던 중국 사업 혁신팀 선설, 오케이.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내 공급망 관리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새해 삼성의 주요 사업 이슈 크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육성, 그다음 상반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3나노 양산 개시, 한미 공장 증설, 전장용 반도체 등 유망 분야 M&A. 두 번째, 중국 사업 개선, 모바일 유통망 개편 및 시장 확대. 그다음에 현지 공장 주요 부품 공급망 점검. 그다음에 세 번째, 신성장 동력 발굴, 중동 스마트 시티 등 먹거리 확보와 5G,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강화. 요 부분을 이제 주요 사업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중국에 가지 않았다는 점도 이제 중국을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유럽도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스템 반도체 연관성이 워낙 높죠. 삼성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빈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실현하는 구상을 세웠고 2030년 세계 1위 목표로 국내의 평택, 미국의 텍사스주 공장 증설하면서 몸집 키우고 있다.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예고하며 기술 리더십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대를 맞아 삼성의 취약 지점인 전장용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미세 공정이 꼭 필요한 ASML 등 주요 장비사들도 유럽에 위치한 만큼 이 부회장이 연내 차지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다음 삼성이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6G나 바이오 분야 역시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는 분위기다. 다음 행선지가 이들 사업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가 사업장 별 여건에 따라 출장 지역이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뉴삼성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된 만큼 올해는 사업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기회를 찾는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하.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결국에는 3년간 24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뉴삼성의 움직임을 가파르게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자, 방금도 나왔다시피 뭐라 그래요? 작년에는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뉴삼성으로 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달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달려야죠. 그죠? 달릴 준비를 했으니까 달려야죠. 이제 근데 달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달릴 것인가. 그래서 유망한 방향성에 주목하고 투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쪽 방향성 위주로 삼성전자가 달리기 위해 투자를 바바바바박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 요 네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분야를 봤을 때는 메타버스와 전장 이쪽도 유망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뉴 삼성 결국 수의 업종을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AI, 로봇이라고 봤고 여기에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로봇이라고 했죠. 왜? 올해죠, 올해. 벌써 올해네요. 올해부터 삼성이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로봇 중요하게 봤는데 여기에 이제 떠오르지 않는 게 바로 메타버스와 전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련된 업종 또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과연 그러면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번 달 말, 즉 설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에 가능성이 높았다? 중국과 유럽이 가능성이 높았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국 쪽을 왜 가요? 왜 가요? 일단은 중국 시장 파악과 공급망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런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폴더블 폰이 다른 데에서는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유난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에 따른 뉴 삼성 수혜주는 한번 뭐가 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을 떠난다 하면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 번째, 일단은 폴더블 폰 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왜? 폴더블 폰 쪽에 이 중국 쪽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폴더블 폰 쪽에 중국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폴더블 폰주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수급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중국의 시안 반도체 공장이 거의 완공이 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도 반도체 강의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마찬가지. 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요. 오케이, 제가 이거를 예시로 들었죠. 카페가 장사가 잘 돼요. 내가 스타벅스 점주예요. 근데 장사가 잘 됐대. 그래서 다른 데에다 체인점을 또 낼 거야. 그런데 체인점을 또 내는 것에 대해서 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스타벅스 입장에서. 그렇죠? 커피숍 입장에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부지를 정하고 그 부지를 내가 사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뭘 채워 넣습니까? 장비 채워 넣어야겠죠. 커피 머신기부터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품, 커피잔, 그 다음에 추출기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한 부품들까지도 채워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채워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채워넣어야 마지막으로 소재, 원두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채워놓고 나야 비로소 장사를 할 수가 있다. 그때부터 돈을 버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거의 완공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누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공장이 완공되니까 첫 번째 뭘 할 거예요? 장비를 사서 채워 넣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겠죠. 오케이.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그 외에 기본적인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 왜? 반도체 공장이 거의 완공됐으니까 얘네 돌려야죠. 인력도 채워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소부장 구매해온 다음에 기반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럽 쪽을 만약에 간다. 유럽 쪽을 만약에 간다 치면은 뭐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EUV.
자, EUV 장비를 떼우기 위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러면 EUV를 왜 떼우는데?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EUV 장비 외에도 다른 장비들도 떼어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연쇄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EUV 관련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그래도 1차적으로 좀 더 우선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소부장 업체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아까도 봤다시피 뭐가 M&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옵니다. M&A는 뭐 뉴삼성 관련해 가지고 그게 반도체건 바이오건 AI건 로봇이건 메타버스건 전장이건 가능성은 요거 6개 분야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에서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기업을 M&A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이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장 나서면서 다양한 기업들과 한번 만나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전장 요쪽과 관련된 업체들이 유럽 쪽에 많다 보니까 야 이번에 유럽을 간다면 특히나 M&A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을 중국 또는 유럽 쪽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이에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재용이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났었죠. 그때 반도체 투자 등 해외 현장 경영 재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떠났었는데 자 이때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었느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최근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돌아온 이재용, 추스르기 끝내고 대규모 M&A 투자를 시동 걸고 있다. 이것도 바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본문 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뉴삼성은 올해 M&A와 투자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출장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텔러시에 2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M&A와 투자를 위한 실탄도 충분하다. 현금성 자산만 무려 120조. 자, 삼성전자는 정현호 사업 지원 TF장 중심으로 M&A를 위한 조직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M&A 전문가인 임병일 부사장도 삼성전자로 이동했다. 지난달 말에는 삼성그룹이 바이오젠을 인수한다라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힘을 잃었다. 다만 삼성이 언제든 초대형 빅딜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 M&A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폴더블폰,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M&A 요거 관련된 기업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폴더블폰 관련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제가 기존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대장격은 KH바텍,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자 얘네들은 힌지 관련주의 힌지. 폴더블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요 액정이 접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접혀야 되기 때문에 그 접는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라는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외부 엔지, 그러니까 외장 엔지, 내장 엔지 만드는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대장격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커버, 그죠? 디스플레이. 과거는 CPI, 즉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UTG, 유리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국내 도우인시스인데 이게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들어가서는 요거 커버 강화 필름 만드는 세경 하이테크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이다.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자, KH바텍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개화 단계일 때는 한번 이렇게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팡 쳐주죠. 팡 쳐주지만 본격적인 성장기가 없다면 얘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자리 잡힌다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돌입을 할 때는 얘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폴더블 폰, 즉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성장기를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은 애플, 아이폰의 폴더블 폰 도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애플의 그 아이폰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된다면 이 폴더블 관련주들도 본격적인 성장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개화에서 성장기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 기존의 고점 라인대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난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가 당장에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애플의 그런 움직임까지 기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투자 기회가 좀 열려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실적을 보더라도 어때요? 자, 올해 아니죠, 작년,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이미 크게 뛰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 무려 영업이익 거의 700% 가까이. 그 다음에 올해도 작년 대비 무려 9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의 성장세가 전망이 잡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기별 실적 들어와 보면은 어때요? 자,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 파인테크닉스도 보시면 아하, 얘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 요 추세의 기울기가 최근 가팔라진 상황에서 요 추세의 하단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일단은 좀 관심만 가지세요. 당장에 삼성이 이 폴더블 폰 많이 팔고 싶어서 중국을 떠난다고 해도 당장 많이 팔린다라고 우리가 뭔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기간 기대감으로 인한 소폭 반등 정도가 좀 예상이 되지, 얘가 막 그냥 출장을 간다고 팍 튀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폴더블 폰 신작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체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폴더블 관련된 기대감은 비교적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번에 공통분모가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좀 봅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번에 뭐예요? 미국행 떠나가지고 미국행 이 부지도 확정을 짓고 공장 짓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기존에 짓고 있었던 공장들도 하나둘씩 완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관련된 투자가 더 가파르게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특히 어떤 뉴스냐? 자, 요 뉴스 보세요. 삼성이 올해만 35조 반도체 통큰 투자가 계속된다라고 하죠. 반도체 배터리 세계 1위 굳히기를 목표로 삼성 평택 공장 3라인 준공을 눈앞에 뒀고, SK는 10년간 120조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고, 봅시다. 자, 요거 이미지 봤더니 올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K반도체 K배터리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면적 평택 3공장 건설 마무리 단계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장이 건설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부장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걸 돌려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착공을 들어갔다. 이것도 역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모멘텀이 되겠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착공이 들어가 10년간 120조 원 투자. 자,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다시금 이런 반도체 대규모 투자 움직임에 따른 소부장 업체들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에 따른 유삼성 수혜주, 이번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강한 까망 별표 칠 거고, M&A도 그래도 기대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한 별표, 하얀 별표를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관심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 대해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죠.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어디였어요? 여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수혜주 싹 총정리했습니다. 요거 시스템 반도체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팹리스 설계에서 파운드리 생산 넘어가서 패키징 포장에서 테스트 검사로 넘어간다. 그래서 파운드리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그 밑단에 패키징 테스트 업체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겠다. 왜? 그만큼 일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패키징 테스트 중에서 좀 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중요한 쪽은 패키징보다는 테스트 쪽이 좀 더 중요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테스트 업체, 테스트 관련된 소부장 업체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 업체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가 있느냐?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료죠. LSI 제품별 후공정 업체, 후공정. 자, 대표적인 패키징과 테스트가 후공정이라 그랬습니다. 후공정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요 파이널 테스트와 웨이퍼 테스트 요거 두 개라 그랬죠. 자, 그래서 관련된 기업 뭐였습니까?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테스나, 네페사크, LB세미콘 이렇게 4개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테스트는 나야 나 테스나. 자, 그 다음에 네페사크, 그 다음에 저거 뭐야? LB세미콘. 이렇게 대표적인 테스트 업체들 4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투자 수혜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기업이냐면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즉 비메모리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SF 반도체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얘는 뭐예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후공정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얘는 다 후공정 쪽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테스나는 여러분들 워낙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후공정 및 IT 부품 소재 전문 업체고 테스트 쪽 거의 점유율 지금 1위입니다. 그 다음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펌핑 및 패키징 사업하는 기업이고 테스트 쪽도 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아까도 봤다시피 어떤 기업? 여기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분산 업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관련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 MCP, 메모리 반도체 제품과 CSI 이미지 센서죠. 그쪽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 건데 요거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은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온 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작년 대비 올해, 즉 21년 대비 22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 전망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높아야겠죠. 높아야지 작년 대비 올해 주가 상승률이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실적 상승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연초 때는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21년 대비 22년의 성장 전망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게 봤을 때, 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아까 얘기했다시피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인데 얘가 어때요? 22년 영업이익 봤을 때 21년 대비 증감률이 약 20% 상승 전망.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장비업체 2개가 또 있죠. 이오테크닉스, 인테플러스가 있는데 얘네는 한 30%에서 40%대의 증가 전망. 근데 네페사크 같은 경우에는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 테스나가 어마무시하죠. 테스트는 나야 나 70%입니다. 무려 70%.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증가 70% 증가 전망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 커요.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력의 패키징 업체인데 무려 48%, 50% 가까운 증가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LB 세미콘이요. 그래서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는 테스나와 하나마이크론 요쪽 위주의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장비 쪽으로는 물론 한미반도체도 좋겠지만 이제 인텍플러스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또 자세하게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사적인 신고 랠리를 뚫어주고 상승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상 봤을 때 추세를 꺼보면은 중기적인 추세 이렇게 나오고 비교적 단기적인 추세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입니까? 17,500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겠네요. 그래서 이 라인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중기적으로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 라인대가 되겠죠. 이 라인은 추세를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보고, 추세를 그대로 고점에다 갖다 붙여보면은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저항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좀 눌려주면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적 흐름 연간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하. 18년도부터 아니죠. 16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늡니다. 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들쭉날쭉 하다가 작년에 크게 늘었고 그 흐름을 올해 내년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로 들어왔더니 아하,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탄탄했구나. 이 흐름을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보여지는구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마이크론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연간으로 봤더니 어때요? 연간 어때요? 얘는 좀 매출액이 들쭉날쭉 했었어요. 하지만 19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네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심지어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하네. 작년까지 어마무시했네요. 물론 올해는 그 증가율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세는 눈에 좀 띕니다. 분기별 실적 들어볼게요. 분기별 실적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뭐 그 흐름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정도가 좀 나오고 있네요. 차트를 봤더니 작년에 그야말로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던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요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박스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요 박스권에 좀 갇힐 가능성 좀 있겠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요 박스권 하단에서 모아서 상단 부분에서 파는 박스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온다면은 요 박스권을 상단을 뚫고 움직이는 흐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스권을 뚫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겠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SF 반도체도 보시면은 어때요? 중기적으로 요렇게럼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한번 깨졌어요.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깨졌지만 어떻습니까? 자, 다시 이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적인 상승 추세에 보시면은 하단 부분까지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중기적인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렇게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렇게럼 봤을 때 어때요? 자, 단기적으로 그래도 9,000원, 만원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네요. 실적 흐름 보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 어때요? 매출액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찬찬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은 자, 재작년 대비 작년이 엄청난 성장을 이뤘네요. 올해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의 전망이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분기 실적 들어와 봤더니 작년의 실적 탄탄한 데 이어서 올해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 좀 보여주고 있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테스트는 나야나 테스나 보겠습니다. 자, 테스나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와우,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도 좋았고요. 영업이익 봤더니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우, 뷰티풀.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야, 이런 애들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꾸준하게, 그죠? 와우, 이쁩니다. 그다음에 분기 실적도 보시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우, 좋네. 괜히 테스트는 나야나가 아니네. 그래서 주가도 어때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중기 추세 딱 끊어놓은 다음에 추세 하단 부근에 내려오면은 사고, 그 다음에 상단 부근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도 되겠지만 그냥 하단 부근에서 모아놨다면 요 추세 이탈 안 하면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꾸준하잖아요. 굉장히 꾸준한 기업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테스나 했고, 네페스아크, LB세미콘. 자, 네페스아크 보겠습니다. 얘도 실적 흐름 볼게요. 자, 연간으로 봤더니 어때요? 얘도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근데 좀 들쭉날쭉하다가 작년에 성장폭 컸고 올해에도 성장폭이 굉장히 크네. 영업이익 뭐야? 거의 한 2배 가까이 성장 전망 잡혀 있는데, 자, 올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 자,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큰 움직임이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에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페스아크 차트 흐름이 굉장히 또 이뻤죠? 왜? 여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딱 쌍바닥을 잡은 이후로 저점을 차근차근 올려주고 있었다. 차근차근 저점을 올려주고 요 추세를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은 와우, 이렇게 이쁜 흐름이 나왔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세 상단 부분을 돌파만 잘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탄력이 좀 붙을 수가 있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케이, 요건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고, 중장기 흐름도 얘 또 어때요? 꾸준한 기업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단 부분에서 사 모으고 상단 부분에서 팔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이렇게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매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차트상 추세만 잘 끄어봐도 4848 전략 잘 나올 수 있겠다.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LB세미콘.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보면 매매하는 전략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얘도 연간 보시면은 연간도 17년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재작년에 한번 살짝 삐끗했다가 다시 작년에 회복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 잡혀 있네요. 자, 분기 실적 들어와 봤더니 양호합니다. 양호해. 자, 차트상 보니까 얘는 좀 들쭉날쭉했었어요. 왜 들쭉날쭉했을까요? 얘는 과거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들쭉날쭉했었어요. 약간 테마적인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마적인 성향을 이제 다 뿌리쳤어요. 이제는 실질적인 본 기업적인 평가로 가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차트상으로는 누가 좀 괜찮았어요? 차트상으로는 테스나랑 네페스아크가 좀 괜찮았다. 하지만 둘 다 근데 추세 하단선 부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눌려야 잡을 수가 있겠다. 눌려야 잡을 수가 있겠다. 지금 당장 막 차트가 좋은 종목은 딱히 없네요. 근데 실적이 아까 누가 좋았어? 실적이 아까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게 작년 대비 올해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네페스아크 요거 세 개가 좀 대표적이었네. 그죠? 테스나, 네페스아크, 하나마이크론. 기술적인 측면도 제가 과거 강의를 했을 때 얘기했다시피 요거 세 개가 좀 독보적인데 실적 전망도 올해가 좀 독보적인 기업이었다. 근데 차트상의 흐름이 아직은 좀 공략하기 좀 애매하니까 추세 하단선 부근으로 좀 내려오면 공략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달 말 설 연휴 때 출장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월 초잖아요. 월 말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월 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정을 활용해서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출장 이후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미리 정리해 놓고 지금 당장 잡기보다는 추세 하단 부분 눌림목을 활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올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업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탑3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파운드리, 후공정, 소부장 업체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또 두 개 볼 수가 있겠죠. 한미반도체, SF반도체. 이 정도로 오늘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을 앞둔 상황에서 그에 따라 뉴삼성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출장에서는 중국과 유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 원인 자체가,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쪽 관련한 목적이 가장 좀 유력한 만큼 요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핵 출장을 갔다 온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도 강한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다시금 좀 연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가능성과 기대감을 열어놓고 최대한 참고해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M&A에 대한 이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물론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 또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들, 기본 강의들은 기존의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기존 강의 영상에서 한번 다시 좀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쏙쏙 한번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거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